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출연하는데 참 일주일 동안 주시장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예상했었던 바이든의 사태가 지난 주말에 있었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어떤 특정 종목보다 여러분들에게 섹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돌직구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올해 그죠? 전력기기나 그리고 5대 축이라고 하고 있는 방산, 조선, 화장품, 음식료 이 부분과 관련된 주식 매매를 하셨으면 이 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7만 3천 원이었던 주식이 그죠? 3달 만에 11만 원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1만 원에 내려왔던 주식이 12만 7,500원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매도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셔서 이 부분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면, 그죠? 이 낙폭이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고, 17만 원이 11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주식을 어떻게 파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11만 원에서 장대 양봉 한 번씩 내면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저점이 나왔다고 요란하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자리가 이 노란색의 위치입니다. 그죠? 카카오죠. 그러니까 17만 3천 원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12만 원, 11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사야 되는데 이전에 17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이 싸다, 5만 원이 싸다 하다가 지금 4만 원이 내려온 모습이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진퇴양난으로 또 카카오 김범수 구속, 그죠? SM 시세 조정. 제가 시세를 조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카카오의 내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21년 12월 달에 12월 15일쯤 이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통해서 이 5명과 이 면면과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었습니다. 그죠? 이진, 장기주, 신원군, 이승효, 나호영, 이지홍, 전현성 해가지고 경영진 8명이 주식을 전부 다 매도했다. 상장하자마자.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이 카카오 그룹을 혼내줘야 된다. 혼내주려면 카카오 그룹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라고 이 돌직구 타이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경영진들이었냐면, 그죠? 상장하기 전에 100% 균등 배정을 통해 주린이도 카카오페이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류영준 대표가 상장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죠? 그 경영진들이, 그죠? 사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죠? 카카오게임 다 뭡니까? 코로나로 개인 유동성이 빵빵 들어올 때 자회사 다 분할 상장해서 그죠? 돈 무지 챙겼잖아요. 그런 면면을 개인 투자가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이네들에게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는 없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밤새 안녕이라고 주말 일요일 새벽 3시에 이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결국 해리스
부통령이 이 대선 후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죠? 대선이 리셋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데 크게 잡지 마시고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들은.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일기 금리 흐름과 뭐 한 부분 이거 지금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재정 적자 축소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그린 산업의 영향이 어떻고 하는 부분 다 넘어가자. 그죠? 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의 수혜냐 그리고 바이든의 수혜냐 바이든이 넘기면서 해리스의 수혜냐라는 걸 지금 이 국면에서 따로 생각할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되면서 해리스 이제 미국 대선 후보 지명 민주당 대의원 여론조사에서 이미 대의원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 42%, 해리스 44%. 그죠? 그리고 돈을 지금 기부를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전폭적으로 민주당에서 띄우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고령자 리스크가 생기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 부분을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섹터가 해리스 민주당 쪽이 좋다, 공화당 쪽이 좋다. 이 정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암만 뒤집어 써서 고민한다 해서 해결될 게 아니지요. 트럼프가 10%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적 관세를 한다. 60% 중국 물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한다. 자, 돼야지 하는 거죠. 그죠?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된다 해서 지금 잘 나가고 대미 쪽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일정 정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수출도 못하는 섹터, 수출도 못하는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더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논의하지 말자, 고민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S&P 500의 실적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주 약 30%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장 끝나고 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7.5%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금 마이너스 1% 하락이고. 그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실적 민감도가 더 민감한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남 탓하면서 야,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 종목 섹터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내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섹터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자리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분기별 이익 증가율 전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 네 종목의 분기별 이익 증가율 전망을 보니까 1분기에는 131%였는데 그죠? 2분기에는 56%, 3분기 28%, 4분기 28%로 증가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여태껏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주 흐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섹터 종목 부분들이 그죠? 증가율이 줄어드니까 상승의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껏 상승했었던 지수 흐름 부분이 다소 약화될 수 있고 이번 조정은 나름대로 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죠. 반면에 그 외의 기업들 역시 그죠? 2, 4분기 증가율 겨우 5.7% 그리고 3분기까지 5.2% 그러다가 4분기 정도 증가할 가능성. 왜 4분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고금리 긴축에 대한 부담을 다른 여타 섹터들이 안고 있는데 그죠? 이 9월과 11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소외받았었던 쪽 라인 부분이 돌아오겠구나. 아,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암만 좋아도 3, 4분기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지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조정 흐름들이 좀 더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2분기 실적 괜찮아도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등락을 요란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 시장. 그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2, 4분기와 3, 4분기 그죠? 다소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2분기는 괜찮겠지만 3분기는 별로 안 좋고 4분기내야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매 판매 흐름도 그렇고 거기에 자동차 그죠?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다. 그죠?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그 랜섬웨어 공격 그런 흐름들 때문에 뭐 영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딜러 이쪽 샵에서의 전달 대비 감소폭이 크고 거기에 이제 가구나 의류, 음식료, 외식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 그죠?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결국 뭡니까?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더라도 금리 인하 이후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4분기 이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미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말해서 뭐합니까? 그죠? 매번 얘기하지만 중국 경제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어려운 건 계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코스피, 그죠? 코스피가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지켜낼 부분들,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275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코스닥은 오늘 좀 반등했지만 800포인트를 지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도대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시장은 외국인 장세인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섹터별에 있어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도 안 해주고 있는 코스닥 쪽은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닥은 개인의 유동성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 흐름을 갖고 가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처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카카오가 막 자회사 분할 쪼개기 상장하고 막 했던 그런 유동성이 개인 유동성이 들어와야 코스닥이 받쳐줄 수가 있는데 지금 금투세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 그죠? 외국인 장세를 해서 외국인들이 실적 관련 수출주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붙질 않으니 그죠?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수출주 그러면서 실적주 이런 쪽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개인들이 왜 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냐, 들어오질 않고 있느냐 그 여건이 이런 겁니다. 그죠? 지금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의 경우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죠? 개인 사업자들도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 상황에서 이 전체 통틀어서 보게 되면 내수불황. 내수불황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시장보다 주식시장보다 지금 체감 경기가 안 좋은 부분 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소매 판매 감소율도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니까 내수 관련주가 죽으니 내수주가 안 좋고 내수 쪽 라인 부분의 섹터 부분에 힘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 수출 섹터 쪽으로만 거기서 실적이 있는 쪽으로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 사상 최대 미국에 대한 실적 미국에 대한 수출 그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도표로 볼 수 있고 뭐 순위가 어떻고 뭐 한 부분 그런 것까지는 뭐 염두에 안 둔더라도 방향성을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트럼프가 10% 보편적 관세 부과 시에 한국 대미 수출 연간 152억 불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출도 못하는 섹터는 낫습니까? 그죠? 1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이 잘 돼서 그죠? 10% 관세를 부과받는다. 영업이익은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수출하지 못하는 섹터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도 계속해서 제가 올해 들어서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죠? 섹터 잘 나가는 섹터 부분들은 지속적. 그게 뭡니까? 반도체나, 그죠? 전력기기나, 화장품이나, 라면이나 이런 쪽은 잘 나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쪽은 별 볼 일 없다. 자, 6월달 요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올릴 부분인데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참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투자 사이클 속 주요 수입 품목, 미국이 주요 수입 품목. 그래서 2023년보다 2024년에 증가하는 쪽이 어디냐? 반도체, 컴퓨터 부품, 화장품, 뭐예요? 그다음 전선유, 변압기. 이런 쪽이 다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 그쪽에서 답을 찾자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차트 실력을 점검받으려고 합니다. 자, 4만 원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그죠? 횡보하다가 급락, 그죠? 12% 급락을 하면서 6만 3천 원까지 거래량을 동반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매도하셔야 됩니까? 매수하셔야 됩니까? 아까 카카오의 차트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보게 되면 이 HD 현대일렉의 주가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차트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차트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 차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차트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수출의 흐름과 실적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가미해서 어떤 모습의 급락, 12%를 급락을 하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HD 현대일렉 4만 1,200원부터 공략을 해서 저 6만 3천 원짜리에서도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합니다. 물론 지금 어제 37만 4,500원 지금 난리가 났죠. 실적이 좋아서. 자, 실적이 왜 좋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4월 23일 날 1,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죠? 작년 1분기에 5,686억이었던 실적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63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1,288억. 3배나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뭡니까? 2, 4분기 실적은 더 서프라이즈예요. 그죠? 시장 예상치보다 더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지요. 매출이 정체되거나 매출이 내려오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로 바뀌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가격이 이전에 10만 원이었어. 지금 5만 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다시 한번 보낸 겁니다. 자,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 그리고 LS일렉은 MSCI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죠? 자, K방산 신드롬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K방산을 소개시켜드린 것도 한 2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뭐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2, 4분기 실적 좋다. 1등 LIG 넥스원, 2등 3등 현대 로템, 4등 하나 시스템, 5등 하지 말아라 한국항공우주. 그렇게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던 그 시세 흐름 부분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음법 개정할 때도 여러분들께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오늘은 섹터 내의 순환으로 하나 시스템이 급등을 했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K뷰티 무섭네. 미국에서 수입 화장품 중에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등을 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매출. 그러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 구매 상위 카테고리가 이렇게 의류, 신발, 가정용품, 가정필수품, 화장품. 그 순위에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한국 브랜드. 다수의 한국 브랜드들이 탑 100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코스알엑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인디 브랜드 기업들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런 실적이 뒷받침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리콘2 3월 29일 날 제가 우리 회원님들과 11,900원에 들어갔던 주식 급등 54,200원 갔다가 지금 기간 가격 조정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VT 니들샷. 그죠?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지금 쌍봉이냐 추가 상승이냐 이 부분에 놓여져 있죠. 실적을 근간으로 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
다만 LG 생활건강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아직도 유효합니다. 전 세계가 K푸드를 좋아한다. 그죠? 이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삼양식품 1등. 그죠? 올라오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 2,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빵. 2,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밀릴 수 있겠죠. 그런 실적에 대한 점검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 그죠?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쪽 라인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 너 지금도 사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느냐? 예, 저는 이런 종목들만 매매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그 종목 부분을 지금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아니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회원님들과의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느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무책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은 그죠?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두 다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좋은 뉴스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이 한꺼번에 매수를 하면 여지없이 물립니다. 주식시장은 전부 다 같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야 되고 외로운 가운데에서 그죠? 격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 부분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저 밑에 많이 떨어진 종목 그것이 내려갈 만한 근거라면 그런 종목은 생각지도 마셔야 돼요. 그죠?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 기묘한 브로맨스 하는데 그죠? 그건 브로맨스다. 제가 또 하나를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부분, 방송이나 너튜브를 찾아다닙니다. 주식, 그죠? 위로받는다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하죠. 그죠? 저도 나긋나긋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거칠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공부하지 않을 거면 주식하지 마셔야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죠? 내 귀에 쏠깃쏠깃하게 좋은 말만 들으면서 내가 가진 떨어진 종목 기다리면 되겠지. 우량 주니까 떨어져도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위로받는다고 주가가 오른다면 백날 열심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위로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초짜이든 초짜가 아니든 그 선수이든 선수가 아니든 전업투자이든 전업투자가가 아니든 주식시장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10만 원에 산 주식을 5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주식시장이 더 안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내가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잠깐 단기 매매해서 수익 벌려고 한다. 그 발상 자체가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죠? 주식시장 그렇게 돈을 쉽게 버는 거라면 뭐하러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수십 년간 공부하고 매일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매일 공부해도 시장을 다 예측해내고 성공할 확률이 겨우 60%, 7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공부도 없이 주시장에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가슴 아플 겁니다. 저도 그죠? 주식 전문가 하기 전에 그 옛날에 주식회사 대우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죠? 그냥 단순히 10,000원이었던 게 3,000원 내려오니까 너무 싸구나. 그렇게 매매해봤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그런 종목 다 팔아서 바꿔야 됩니까? 예,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느냐? 조금씩 바꾸면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 낸 비중만큼 차익 실현할 때 다른 앞한 종목을 조금씩 덜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교통사고를 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죠? 팔았나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한다면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식 계좌, 내가 자꾸 그 종목에 딸려 내려가서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면 계좌가 방치되는 겁니다. 다행히 2년, 3년 있다가 그 기업이 일신, 우일신해서 다시 되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포기한 주식이 다시 되돌아오기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죠? 너튜브 따라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내 기업이, 내 종목이, 내가 보유하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주시장 참 어렵다. 그리고 적어도 주식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그죠?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추천하고 주식을 권할 만큼 주식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냥 말만 잘하고 기사만 읽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부드럽게 읽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잊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급락하지도 않았는데 힘들었다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잔소리만 많았죠? 저 원래 잔소리꾼입니다. 잠시 후에 6시 10분에 주식은 예능이 아니다. 그 예능이 아니라는 건 진심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